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8월 9일 수요일 밤 10시 20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우리는 조금 고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어쩌면 단기 바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적산병이 나오는 양봉 3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요걸 적산병이라고 했죠. 요거는 뭐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패턴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양봉 이렇게 3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제 이게 진짜로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가 33불이었나요? 이 자리를 돌파하면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자리는 이 자리도 있고 이 자리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돌파하면서 올라갈 건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적산병이 나왔으니까 이제 가자 막 들어가자 막 이러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냐 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과거의 패턴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얘도 이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자 보세요. 얘가 쭉 떨어졌죠. 쭉 떨어지고 양봉 3개가 나오는 자리가 어딘가 연속적으로 보는 거죠. 여기 아니었어. 여기도 아니었고 여기도 아니었고 그죠? 바닥에서 나오는 여기도 아니었고 요때 한번 이제 나왔는데 이때 제대로 못 가고 그냥 무너진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각각의 언덕을 넘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음봉 없이 여기를 넘었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넘느냐 봐야 되죠. 양봉 3개로 넘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넘느냐 여기를 언제 넘었죠? 여기를 넘었을 때는 이때였죠. 양봉 3개 그죠? 그리고 요 자리도 넘었어요. 이렇게 넘어서 올라왔어.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죠? 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중요한 자리는 사실 여기였죠. 여기는 일단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제 중요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상승은 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때를 복귀해 봤을 때 여기서 매수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예요? 이 다리를 넘을 때 어떻게 넘는지를 봐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A, B, C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쫄려서 여기 5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꼭지 따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나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요 241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를 봤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241선을 깰 때까지 난 기다릴 건지 아니면 요 꼭지 딸 때 나올 것인지 5선을 깰 때 나올 것인지 이걸 결정해야 돼. 그리고 아니면 난 24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기다려 볼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쯤에서 매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차 이 자리를 양봉으로 돌파할 때 또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렇게 양봉 이렇게 될 때 두 번째 양봉으로 돌파할 때 1시간봉에서 보고 이 자리를 제대로 넘었다면 이때 또 한번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는 거죠. 보다가 이제 자 5선은 깨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꼭지 따는 모양이 나오면 일단 또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매번 매 순간순간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파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파동상 얘가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런 다음에 이렇게 A, B, C 이렇게 내려온 건지 이렇게 확인하고 여기 재차 넘으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 2파 여기가 3파 그러면 이렇게 해서 4파 이렇게 나왔다. 판단하고 그럼 어디야 여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 봤으면 이게 4파 맞겠네 이렇게 보고 한 번 더 올라가는 걸 기다렸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꼭지니까 여기까지죠. 그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1파, 2파, 여기 3파, 4파, 5파 이렇게 해서 끝나겠죠. 이렇게 했을 때 파동 카운팅을 해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라고 판단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 끝났잖아. 그죠?
그럼 이제 이게 2파동이 나오는 거, 큰 2파동이 나오는지를 판단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판단을 또 이제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요게 2파동이 맞나라는 거를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한 파동이 끝났으면 이 파동이 조정이 이렇게 짧게 끝날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한번 가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이 파동이 이 상승했던 이 기간에 비해서 너무 짧은데? 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적어도 상승했던 기간보다는 더 길게 나오거나, 적어도 이 상승했던 기간에 뭐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오거나, 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물론 이렇게 짧게 끝나고 갈 수도 있어요. 막 장이 되게 좋으면. 근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 예를 들어서 4파, 5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다시 A 이렇게 적어도 1, 2, 3, 4, 5는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A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이게 그냥 2파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요게 A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B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게 C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추세 라인을 쭉 그려봤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가 최대 내려오면 한 이 정도 아니면 여기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 요게 A, B, C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건 뭐야? 상승 조정이죠. 그래서 요게 A, B, C A보다 높은 C 그러면 이제 얘는 되게 좋은 모양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C파 조정이 끝나고 간다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우리가 기간적으로 우리가 기양의 여러분들이 엘리엇 파동 카운팅을 한번 본다면 자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상승했던 이 기간 동안에 기간이 몇 개였죠? 일봉상으로 보면은 얘가 요 바닥에서 요 상승한 가장 높은 요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거의 100%가 올라왔어요. 1파동이라고 여겨지는 이만큼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동이라고 여겨지는 요 모양이 지금 100% 올랐어요. 그죠? 100% 올랐고 기간상으로는 며칠이었죠? 143일 143일 동안 100%가 올랐어요. 그죠? 자, 1파동은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2파동이라고 여겨지는 요 지금 요 파동을 한번 또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며칠이죠? 117일 동안 얘가 내려왔었던 거는 거의 한 20% 정도 여기 고점에서부터 내려왔던 요 자리가 거의 한 20% 정도 빠졌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100% 올랐다가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고 조정의 기간도 117일 정도 나왔어. 그런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A, B, C 했을 때 이 2파라고 여겨지는 이 파동의 어떤 조정의 어떤 범위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는 뭐 괜찮게 되돌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간 조정의 그것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평균적으로 상승보다 조정의 길이가 사실은 뭐 우리 엘리엇 파동 이론에 보면 더 길다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반드시 길어야 되는 뭐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근데 물론 143일 동안에 100% 올랐는데 얘가 뭐 한 30일 동안에 막 한 70% 빠졌어.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하락의 폭이 마이너스 20% 정도, 최대 마이너스 20% 정도 내려왔는데 117일 정도까지 조정의 기간이 계속 길었어 라고 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가 지금의 이 자리가 이 파동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다시 적산병이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3파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이 파동의 끝자락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3의 1, 3의 2, 3의 3 이런 식으로 가는 파동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직 몰라요. 좀 더 지나가 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카운팅을 해보면서 지금의 위치가 지금 이 상승의 어떤 이런 파동의 위치에서 어디 정도에 위치할 수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가늠을 하면서 지금 내가 뭐 시드 조절도 좀 하고 내가 지금 베팅을 해도 될지 말지, 베팅을 한다면 얼마나 좀 해봐야 될지,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지금 요 비트코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얼마만큼의 위치로 지금 가는 애들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서 매수 타점을 노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 2파의 끝자락일 수도 있고 3의 2파의 끝자락일 수도 있다. 이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왜냐면 계속 꼬라박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B파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A, B, C 하고, 그럼 여기가 B파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 B.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B파를 만들고 쭉 빠지는 어떤 시나리오가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빠지는 시나리오가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지금 카운팅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는 볼 수 있겠죠.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런 다음에 A, B, C 하면서 내려오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여기가 가장 낮은 저점이었고, 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요거는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지금 A, B, C 이런 모양이 그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자리를 넘어야겠죠. 어떻게? 음봉 없이 양봉 3개로. 그래서 이걸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요거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검산을 해보기 위해서, 요걸 한번 또 한번 확인을 재차 해보기 위해서 이 파동 카운팅이 맞는가? 이런 거를 한번 추측을 해보기 위해서 월봉으로 또 한번 볼 수도 있겠죠. 주봉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적어도 여기가 A, B, C 이렇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그렇게 가정했을 때 1, 2, 3, 4, 5 파동이 나왔어요. 그죠? 1, 2, 3, 4, 5. 그래서 이게 적어도 3번의 하락은 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월봉상 바닥에서 양봉, 양봉, 양봉 이렇게 나왔어. 그런 다음에 A, B, C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락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번 달에 음봉 이렇게 나와야 A, B, C 이런 모양이 우리가 이렇게 적어도 플랫 조정이나 지그재그가 되려면 더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얘가 이게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고 이게 그냥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내려올 거다. 그럼 여기서 이가 B파가 되고 C가 돼야 되니까 이제 이번 달부터는 무조건 음봉으로 내리 꽂아야 돼요. 아니면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돼. 그쵸? 그렇게 될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 차트를 볼 때 우리가 했던 게 뭐죠? 꼭지를 따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월봉상 중요한 건 뭐죠? 월봉상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우리가 매도 타점을 이거 지금 매도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꼭지를 땄는데 내가 이거 매도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판단을 할 때 뭐죠? 5선을 깼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일봉에서 적용이 되면 주봉과 월봉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일봉에서는 맞고 주봉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하면 뭐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이런 식이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통용되면 주봉, 월봉도 똑같이 돼야 돼요. 그런 거고, 물론 뭐 예외적인 것도 있긴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이런 원칙들은 반드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일봉에서 우리가 얘기한 게 매도 타이밍을 노릴 때 언제라 그랬죠? 5선을 깨면서 꼭지를 따고, 일단 지난달에 월봉상 꼭지를 땄어. 그런데 이번 달에 음봉으로 5선을 깨고 내려와. 이러면 이제 이거는 매도 시그널이죠. 그죠? 일단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5선을 깨기 전에 꼭지를 땄어. 난 불안해. 그냥 나올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뭐죠? 5선을 깨기 전에는 들고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칙이에요. 근데 얘가
다시 이 꼭지를 회복하면서 매수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이 음봉 꼭지의 고점을 돌파해야 돼. 조건은 뭐죠? 5선을 안 깼을 경우. 이 음봉이 꼭지를 땄는데 5선을 안 깼을 경우에는 그 다음 봉에서 이 음봉 꼭지의 고점을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여기를 넘어야 되는 거죠. 이번 달에. 그죠? 여기 얼마죠? 31,829불. 31,829불을 여기를 넘어야 돼. 그래야 얘는 이제 다시 회복해서 그러면 이 자리는 매수 타점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3파의 모양을 기대해 볼 수 있다. 1파, A, B, C 상승 조정 나오고 3파. 그러면 3파는 적어도 이 1파보다는 길지 않겠어요? 평균적으로. 보통 3파는 제일 짧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피보나치죠?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그죠? 요렇게 고점이 여기였으니까. 그죠? 여기 요때의 고점 요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보통 2파의 저점에서 2파의 저점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2파의 저점이 여기라고 봤을 때 여기죠, 여기. A, B, C니까. 그죠? 여기 저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3파가 나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보통 여기까지 1점. 이거는 엘리엇 파동 이론에 나와 있어요. 1.628배.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3파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1파야. 그런 다음에 2파가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면 3파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갈 수 있다. 맥시멈 자리는 여기까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거죠. 3파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게 나오는 3파라면 이걸 백보 양보해서 얘가 야 여기 말고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봐 라고 했을 때 여기를 봤을 때 그럼 어디야? 여기까지는 가는 거죠. 그죠? 65K 지점까지 3파가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근데 이게 이제 반드시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 최대 어디? 여기 이 자리까지 가거나 70K가 넘어가요. 전고점을 넘어가. 그죠? 거의 한 73K가 넘어가거든요. 74K 정도까지 가요. 74,000분대까지. 그죠? 최대. 그리고 뭐 만약에 여기서 3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최소 뭐 한 63K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채널에서 본 건 뭐죠? 조금 리즈너블하게 우리가 돌파 매매의 어떤 거기에 맞춰 보면 적어도 여기까지 올해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자리가 48K 자리였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괜히 헛된 꿈을 줄까봐 63K, 74K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안 해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넘어야 되는 조건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넘어야 돼. 이번 달에. 그죠? 31,829불을 이번 달에 넘어서 양봉으로 이렇게 회복해줘야 그리고 요런 모양 꼬다리 조금 달고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희망회로 돌려볼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는 괜찮은데 기대 뿜뿜 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거저거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안 되고 되게 비판적으로 그리고 되게 보수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너무 되게 원론적으로, 이렇게 막 다 무시하고 이렇게 보는 건 아닌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봉도 살펴보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이때 넘었었지 이렇게 됐었지 그런 제가 차트 공부에서 얘기한 게 있었죠. 중요한 자리를 넘을 때는 양봉 3개로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주봉상 이번 주 양봉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좋겠는데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가장 중요한 엘리어트 파동을 카운팅을 해봤을 때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건가 라는 걸 한번 보고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추세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가
추세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따질 때는 반드시 내려올 때 3번의 하락이 나왔는가라는 걸 봐야 되고, 3번의 하락이 나왔을 때 그 언덕,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이 언덕들을 돌파했는가, 어떤 식으로 돌파했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괜찮은 어떤 모양인데, 그러면 이제 내가 희망해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해서, 내가 매매를,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자리는 이제 여기였었죠. 그래서 일봉상 얘기했던 3만 33불 자리를 1차로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가 어디예요? 그 다음에가 여기 3만 457불 넘어야 되고, 마지막 3만 1829불 여기를 넘어야 된다. 이 3번의 언덕을 넘으면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패턴을 확인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이때도 양봉으로 이 자리를 돌파했어. 근데 5선을 깨고 내려올 때 어떻게 됐어요? 쭉 빠지니까 꼭지는 못 땄어. 그러면 이때도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지. 이때 꼭지를 못 따고 이 중요한 자리를 넘었어. 근데 꼭지를 못 따고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적어도 이 위에서는 끝난다고 우리는 믿는 거잖아. 이렇게 길게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죠? 이 위로 한번 올라왔어. 그죠?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때도 자, 여기 중요한 자리를 넘었어. 그리고 이 자리를 다시 재차 넘느냐라고 봤을 때 이때 양봉 이렇게 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넘었지만 여기 또 만들어진 이 고점들을 음봉 없이 넘어야 돼. 근데 이제 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여기 새롭게 만들어진 이 자리를 어떻게 음봉 없이 양봉 이렇게 넘어주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 또 꼬라박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요 자리를 넘는 게 3만 33불 자리를 넘는 게 관건이고, 여기 넘고 나면 이제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그리고 여기 3만 1829불 자리, 이렇게 넘어야 지금의 이 상승세를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지금의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지금 비트코인 얘기만 제가 한 20분 가까이 했네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수나 이런 거는 오늘 조금 요걸로 거의,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요건 차트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월봉에서도 봤고, 우리는 가끔씩 제가 분기봉도 한 번씩 보죠. 분기봉에서 이번 분기에, 요번 3분기에 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이번 3분기에 양봉이 하나 더 붙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양봉, 음봉, 양봉 3개, 이거를 기대해 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려면 얘가 돛지로 뜨는 게 좋겠죠? 좀 더 올라가서 돛지를 만들면 더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데, 한번 지켜봅시다, 이것도. 이게 지금 3분기가 언제까지죠? 9월까지가 다음 달까지니까, 다음 달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서 8월, 9월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얘가 8, 9월에 양봉 하나 붙으면 4분기 때는 음봉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이게 만약에 운이 막 상승세가 좋아, 그러면 양봉 5개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보통 바닥에서 ABC 나오고 난 다음에 양봉.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조건이 바닥에서 적산병이 나와주는 걸 기대하는 거니까, 적어도 8월, 9월에 이게 양봉 하나가 이렇게 이 정도의 범위로 한 48K 아니면 43K 정도까지는 이 8, 9월 동안에 한번 양봉 하나를 만들어주는 게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마지막 기왕 보는 김에 연봉을 봐야겠죠. 연봉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음봉 만들고 양봉, 음봉, 그죠? 5선을 깼는데 다시 회복했고, 요 지난해의 음봉의 50%를 회복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양봉, 양봉, 양봉. 여기 돌파했고, 그런 다음에 음봉 나왔고,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때도 꼭지를 못 땄어요. 작년에도. 그죠? 다행히 비트코인은 한 번도 지금 꼭대기에서 꼭지 따고 내려온 적은 없어요. 근데 요때는 5선을 못 깼고, 요때는 살짝 했고, 이때는 조금 더 깼죠. 그래서 지금 이번 해에는 반드시 여기를 회복해서 5선 위에서 50%를 회복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음봉 3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죠? 지금까지 올라온 거를 다 깨고 내려오면 나머지 4분기 동안에 아니면 8, 9월 3분기와 4분기에 쭉 빠지면은 이게 음봉이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안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좋아요. 현재까지는 희망적이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과거의 패턴을 놓고 보면 음봉 하나 나오고 양봉 3개 나오고, 음봉 하나 나오고 양봉 3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음봉 하나 나오고 양봉, 양봉 이렇게 희망해 볼 수는 있겠죠. 이 패턴대로만 가준다면. 그런데 얘가 한 번의 상승, 두 번의 상승, 세 번의 상승을 한 다음에 음봉 3개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좀 불안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상황을 잘 판단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야, 그러면 네 생각은 어떤데?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섣불리 제 주관적인 얘기를 했다가 그냥 희망회로만 돌리는 거야. 제가 이거를 다 알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시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고 보시면서 잘 홀딩 하실 분들은 잘 버티시고, 매수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매수 타점이 오면 매수한다, 미리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만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